환율이 미친 듯 뛰는 지금 기회는 공포 속에서 태어난다. 서론 모두가 겁먹을 때 왜 부자만 조용히 움직일까? 요즘 뉴스만 틀어도 온통 환율 이야기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다는 소식, 원화 가치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을 언급하는 전문가들까지. 숫자는 점점 높아지는데 내 통장 속 원화는 상대적으로 힘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자산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괜히 빈곤해진 기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율이 너무 올라서 큰일이다라며 두려움에 움츠러들 때 소수의 사람들, 그동안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사람들은 조용히 어떤 자산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환율 급등을 공포가 아니라 전환점으로 봅니다. 왜일까요? 경제의 흐름을 깊게 들여다보면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산 가격 전체를 움직이는 축입니다. 원화가 약해질 때 어떤 자산은 값을 잃고 어떤 자산은 반대로 강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바라보며 겁을 먹지만 진짜 자산가는 후자를 보며 기회를 잡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차이를 설명합니다. 왜 환율 급등 시기가 위기가 아니라 부의 시작점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관점과 자산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자산 전문가의 눈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 환율의 급등은 공포이지만 동시에 가격의 재배치다. 1. 환율이 오르는 진짜 이유부터 이해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환율이 오르면 단순히 나라가 위기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환율 상승에는 여러 층위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외국인 자본의 유출 유입, 글로벌 경기의 위험 신호,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율은 움직입니다. 따라서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자본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본이 어디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 흐름만 읽어도 어떤 자산이 강해지고 약해질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원화 약세는 자산군 간의 가격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다. 환율 급등이 자산 시장 전체를 흔드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원화로 가격이 매겨진 자산은 상대적으로 싸진다. 달러 강세가 되면 원화 기준 자산은 해외 기준으로 더 낮은 가격이 됩니다. 이는 외국인 자본에는 기회가 되고 국내 투자자에게는 현명한 매수 구간이 됩니다. 달러 기반 자산은 강해진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산이 있습니다. 달러, 금, 글로벌 ETF, 해외 부동산, 원자재. 이 자산들은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즉, 원화 약세는 달러 기반 자산과 실물 자산의 재평가 시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환율 급등은 공포 속에서 가격의 역전 현상을 만들고 그 틈에서 기회가 생긴다. 이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자산 궤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3. 공포 속에서 만들어지는 기회 자산 세 가지. 이제 실전적 관점에서 어떤 자산이 기회를 제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및 달러 기반 ETF. 환율이 오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율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튀는 경우가 많고 상승 조정 재상승의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부자들이 하는 행동은 단순합니다. 원화가 약할 때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달러 자산으로 이동시킨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달러는 글로벌 안전자산.
위기 때마다 성장하는 통화. 장기적으로는 보험 역할 수행. 국내 자산 변동성을 상쇄해 포트폴리오 안정화. 즉, 지금처럼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달러는 단순한 환차익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금골드. 금 가격은 대부분 환율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금값은 상대적으로 오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포 국면에서 금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금이 강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플레이션 방어. 통화 가치 하락 시 대체 자산 역할. 공급이 제한된 실물 자산. 글로벌 경기 불안 시 집중되는 안전 피난처. 지금 같은 시기엔 골드 ETF, 금 통장, 실물금 모두 안전자산 역할을 확실히 합니다. 글로벌 배당 ETF 우량 해외 주식. 원화 약세는 해외 자산의 환차익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달러 기반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막강한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종목은 위기 속에서도 강합니다. 미국 배당 ETF SCHD, VYM 등. 글로벌 인프라 ETF.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빅테크 기업. 안정적 캐시플로우를 가진 우량 해외 기업. 원화 가치가 약할 때 해외 주식을 분할 매수하면 환차익 배당 주가 상승이라는 삼중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의 공통점. 부자들이 위기 때 기회를 잡는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관점과 전략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숫자를 본다. 뉴스가 아니라 데이터를 본다는 뜻입니다. 환율을 하나의 경제 지표로 읽는다. 환율 급등이 의미하는 가격의 이동, 자본의 흐름을 이해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양쪽으로 나눈다. 원화 기반 자산 안정적 운용, 달러 기반 자산 성장 리스크 해지. 이 구조가 위기 때 빛납니다. 위기가 평생 몇 번 없는 진입 구간을 만든다는 사실을 안다. 공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포 속에 만들어진 가격의 왜곡은 기회가 됩니다. 결론, 공포는 위기 신호가 아니라 진입 신호일 때가 많다. 환율이 미친 듯 뛰는 지금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통화 가치가 흔들리고 주식도 불안하고 부동산도 답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큰 변곡점은 언제나 공포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코로나, 글로벌 쇼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포가 극대화되면 시장은 과도하게 움직이고 그 틈에서 가격의 역전이 발생합니다. 이때 준비된 사람은 성장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주저앉습니다. 환율 급등은 위기가 아닙니다. 자산 가격이 새롭게 배열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당신이 봐야 할 것은 불안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자본은 지금 어디로 움직이는가? 어떤 자산이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가? 어떤 자산이 원화 약세의 수혜를 받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공포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미래의 불을 사는 가장 강력한 시점이 됩니다.